네, 김종훈 교수입니다. 기계제품 설계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대면 강의를 못하고 일단 이렇게 유튜브에 강의 동영상을 이제 올려놓게 됐어요. 그래서 1주하고 2주 강의는 아마 이 유튜브 강의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이 세부 일정표 혹시 이거를 미리 다운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없는 사람은 지금 이 세부 일정표를 다운 받고 나서 다시 강의에 들어오기 바라겠습니다. 이 세부 일정표를 보면은 일단 우리 강의는 금요일 날 1교시, 2교시 해서 진행을 하게 되겠고요. 내 이름은 김종원 교수고요. 강의실이랑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이게 이 세부 일정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에 우리 조교가 두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홍준 조교하고 김재혁 조교인데요. 아마 대면 강의 시작하면은 여러분들하고 인사를 하게 될 겁니다. 거기에 대표 이메일 주소하고 전화번호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39동에 실습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박경환 선생님이 계신데 아마 곧 만나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도움을 청해야 될 거니까 나중에 인사를 잘 하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1주 세부 일정표 보면 1주에 거기 보면 이제 이론 강의 소개와 공학 설계, 기계공학이란 무엇인가 하고, 그 다음에 팀워크 향상 방법, 그 다음에 이제 공학 설계 단계, 이렇게 해서 이번 1주 수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든 일은,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는 항상 비전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제공할 때는 어떤 꿈과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 꿈과 비전은 뭐냐면은 이 강의 몇 개월 뒤에 어떤 모습을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강의가 예를 들어서 끝나서 4개월 뒤에 끝났을 때 여러분들의 달라진 모습, 그것이 나의 이 강의를 하는 꿈과 비전인 것이죠. 그래서 그게 무엇인지 한번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 강의를 여러분들이 4개월 뒤에 여러분들이 이런 설계 능력을 가질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제품을 창의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인 방법론을 사용해서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설계라는 거는, 공학 설계라는 건 특히 어떤 체계적인 방법론을 바탕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1학년 때 했던 창의공학 설계처럼 그렇게 애드호크하게 어쩌다 보니까 만들어지는 그런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이 이 기계제품 설계를 통해서 이런 체계적인 방법론을 우선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설계라는 건 창의적이어야 되죠. 여러분들은 공대 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특히 기계공학부에 온 이유는 바로 뭔가 부가가치를 만들고 싶어서 온 거 아니겠어요? 내 힘으로 어떤 새로운 걸 한번 좀 만들어 보겠다. 설계해 보겠다. 그러니까 창의성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동시에 창의적으로, 그렇지만 아무리 창의적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체계적인 방법론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그거는 공학 설계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기계제품 설계를 통해서 비로소 이러한 설계 능력을 이제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설계 능력을 갖게 되면 설계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이제는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감이 이제 생길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팀워크 경험을 이제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데요. 팀워크가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이것을 이제 비로소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발표 능력. 이 엔지니어는 발표를 제대로 못하면 발표 능력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발표자를 준비하고 청중 앞에서 직접 발표할 수 있는 이제 능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설계 그리고 팀워크, 발표 능력 이런 거는
경험을 통해서 배워야지, 경험을 통하지 않고 책으로 100권의 책을 읽더라도 설계 능력, 팀워크 향상, 그 다음에 발표 능력, 이건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경험을 통하지 않고는 생길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계제품 설계에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실제 설계 프로젝트를 통해서 직접 경험을 통해서 이런 설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마당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제가 틀림없이 얘기하겠지만, 학창시절에 아마 추억이 생길 것입니다. 20년 뒤에, 내가 살아있을진 모르겠지만, 20년 뒤에 여러분들이 20주년 모임을 갖는다고 해도 가장 먼저 모여서 만나면은 가장 먼저 기계제품 설계 과목에 대한 얘기가 아마 나올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이 강의를 하겠는데요. 거기에 다시 한번 이제 세부 일정표로 돌아가 봅시다. 그래서 2주째는 이제 그 개념 설계에 대해서 이제 강의가 끝날 것이고요. 아마 2주까지 대면 이 유튜브 강의를 하게 될 것이고요. 3주부터는 이제 대면 강의를 해야 됩니다. 이 설계 과목은 서로 모여서 대면 강의, 그 다음에 모여서 프로젝트를 하지 않는 이상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3주째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진정될지, 그거는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긴 하겠습니다. 다시 나중에 통지를 하죠. 그래서 3주째는 거기 세부 일정표를 보면, 우선 안전교육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참, 미안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때문에 1주, 2주에 맨 오른쪽에, 설계 프로젝트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3월 23일까지, 거기 있죠? 3월 23일 월요일까지, 수강 신청이 이제 확정이 되니까, 팀 편성 공지를 할 겁니다. 이 조교들이 여러분들한테 팀 편성 공지를 ETL을 통해서 하든지 하면은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 팀이 결정이 되는데 거기에 그 팀별로 집합을 해야 됩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팀원들끼리 적당한 수단을 통해서 직접 모이진 않더라도 여러 가지 온라인 상으로 해서 만나서 일단 회의를 해야 됩니다. 회의를 해서 회사 조직 보고서를 이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25일 수요일 6시까지 저한테, 그리고 조교한테 같이 이메일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요령을 조금 이따 설명할 텐데, 그래서 그 전에 여러분들 이 유튜브 강의를 보고 나서 끝나자마자 거기 보면은 보면 서약서 서명하고 설문지 작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파일에 올려놓을 테니까 바로 그 서약서를 작성하고 설문지 작성을 해서 할 수 없이 오프라인으로 못 내니까 이메일로 조교들한테 보내세요. 이거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보내지 않으면 요 1주 수업은 하지 않은 것으로 결석 처리를 할 테니까 빠짐없이 보내세요. 이걸로 출결석 체크를 하겠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반드시 서약서하고 설문지를 보내세요. 보내지 않으면 결석입니다. 그래서 그 설문지를 보고 23일 월요일 날 팀 공지를 할 것입니다. 그럼 그 팀 공지를 보고 바로 온라인으로 모이든지 해서 수요일까지 그 회사 조직 보고서를 제출하세요. 이메일로. 알았죠? 자, 그러면 회사 조직 보고서는 그리고 이 팀 구성은 여러분들이 어느 사람하고 하는 팀 멤버를 하겠다고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설문지를 보고 그 조교들이 알아서 구성을 할 거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그 팀원들을 지금까지 몰랐던 팀원들 만나게 될 텐데 좀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로 삼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거는 받아주겠습니다. 누구하고는 절대로 팀원을 난 하지 않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조교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는 팀을 구성을 안 시켜줄 테니까. 자, 그래서 아래 내용을 A4 용지 한 장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회사 이름을 정하고 회사를 구성하는 거예요. 이건 회사라고 하지 팀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구성을 하는데 장난스러운 이름은 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사장을 선출하세요. 사장 선출하고 사원들의 학번, 휴대폰, 이메일 주소. 그리고 ETL에도 이 휴대폰하고 이메일 주소 제대로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업데이트하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그 공지사항은 ETL을 통해서 나가니까 휴대폰하고 이메일이 다르면은 공지를 못 받을 수 있으니까 당장 지금 업데이트 하세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26일 목요일까지 이게 조금 여기 틀렸네. 26일 목요일까지 그래요. 수요일이라고 했는데 미안합니다. 목요일까지 합시다. 목요일까지 26일 목요일까지 6시까지 보내는 것으로 합시다. 오케이, 됐죠. 뭐 되도록이면 일찍 보내세요. 자, 됐나? 뭐 더 이상 할 거 없죠. 자, 그 다음에 됐죠. 그 다음에 이제 3주째 안전교육을 할 것이고, 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메일 보내는 기본적인 형식이 있는데 이메일 송신자로 본명이 나오도록 뭐 영문이어도 좋겠어요. 앞으로 글로벌 시대니까. 그 다음에 신문 제목을 제대로 좀 보내세요. 붙이세요. 그래서 신문기사 제목과 같이 이메일 그 본론을 요약하는 제목을 보내고, 그 다음에 본론에는 수신자, 내용, 송신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좀 나쁜 예가 있어요. 보낸 사람이 반주사랑으로 돼 있어요. 도대체 자기 이름이 제대로 돼서 와야지 반주사랑이 뭡니까? 그 다음에 제목 열심히 해볼게요. 반주사랑 열심히 해볼게요. 이러한 이메일 목록을 봤을 때 여러분들 이거 열어보고 싶겠어요? 요새 세상에? 이게 뭡니까? 본인의 말이지, 홍길동 이름을 붙이고, 이 제목이 말이지, 본문도 말이지, 보면은 아주 가관입니다. 메일을 뒤늦게 확인해서 이제야 답메일 드립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뭐를 열심히 해보겠다는 건지. 내가 여러분들 초안지 이메일도 보면은 아주 가관이에요, 가관. 그냥 덜썩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가 열심히 해볼게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뭐를 그렇게 열심히 해보겠다는 건지 도대체 이런 식으로 말이지 이메일을 쓰면은 이게 앞으로 이제는 여러분들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말이지 아마추어도 아마추어지 이런 식으로 말이지 이메일 이제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알고 봤더니 학부 논문 지도교수를 내가 수락해주는 메일에 대한 답변인 거예요. 이게 뭐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메일도 김종훈 교수님께 안녕하십니까? 30 정도. 그 다음에 학부 논문 지도교수 수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논문 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홍길동 올림 하고 여기다 제 연락처도 좀 쓰고 하는 식으로 좀 이제는 형식이라고 그럴까? 형식은 어느 면에서는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제대로 된 이메일을, 그리고 제목은 학부 논문 지도교수 수락 감사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얼마나 좋아요. 초안지도 말이지, 초안지를 부탁하는 이메일도 보면은 그냥 때뜬 무슨 초안지 부탁합니다. 김종훈 교수님께 이런 소리도 없고, 누가 보냈는지, 누구 올림도 없고 말이지. 한 줄 떡 붙여가지고. 앞으로 그런 식의 이메일 보내지 마세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제대로 훈련을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실습실에서 설계 프로젝트 하려면은 이제 여러 가지 시제품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금방 안정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나라가 문제지 이제. 다른 나라 웨이브가 이제는 일본, 미국 이런 쪽으로 유럽으로 가버렸고 한국은 아마 중국 다음으로 웨이브가 그 파도가 이제 진정될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설계 프로젝트 아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실습실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안전사고예요. 안전사고 일어나면 안 돼. 리더로서 말이지 자기 부하를 안전사고로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는 거는 제일 나쁜 거예요. 그건 리더로서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이 수업을 통해서 안전사고에 대한 그 마인드부터 바꿔야 돼. 그래서 그 3주째 김정일 교수님 안전사고 교육할 것이고, 그 다음에 서약서를 잘 보면 거기 안전사고에 대한 서약을 하는 거예요. 잘 읽어보세요. 안전사고는 눈 깜짝할 새 일어나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마찬가지. 교통사고가 뭐 서서히 일어나나요? 눈 깜짝할 순간에 꽝 하고 부딪히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안전사고예요. 그래서 앞으로 실습실에서 절대로 복장 규정이 있는데 보안경 꼭 착용해야 되고 보안경 꼭 써야 돼요. 안경 쓴 사람에 대해서는 박경환 선생님 자문을 구해서 안경용 보안경도 있으니까, 그래서 물론 안경 쓴 사람은 안경 안 쓴 사람보다 훨씬 유리하죠. 머리 묶고 다니고, 여학생들 특히 조심하고, 넥타이, 목걸이 이런 물건 없어야 되고요. 위도 소매를 뒤로 걷고, 짧은 바지 엉금. 여름이 이제 따뜻해지면 짧은 바지 입고 어슬렁대면 무조건 퇴장해. 특히 슬리퍼 착용하고 짧은 바지 입고 들어온 사람은 무조건 퇴장이고, 내가 그런 사람을 봤을 때는 나한테 얻어 터질 수도 있어.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그 안전사고 조심해야 돼요. 그 서명하는 거는 위반 및 지시, 이거 무조건 퇴장 조치하고 무조건 결석 처리할 겁니다. 그래서 정신 차려야 돼요. 안전사고. 아직도 그 택시 뒷자리에 앉았을 때 안전벨트 안 하나요? 여러분들 수원에서 뭐 이런 빨간 직행버스 안전벨트 안 하죠? 여러분들 물론 여러분들 지금까지 교통사고 한 번도 안 일어났을 가능성이 많아요. 뒷자리에 앉아서도. 그렇지. 그렇지만 안전사고라는 거는 어느 순간 일어나면 큰 인명의 손상을 갖고 오는 게 안전사고이기 때문에, 뒷자리에 앉아서 안전벨트, 택시 타고 뒷자리에 앉아서 안전벨트 안 하고, 직행버스 타고 안전벨트 안 하고,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 시간 이후에는 절대로 이제 지키는 거로 합시다. 자, 됐죠? 그리고 리더로서는 그런 안전사고에 대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죠. 맨날 변명만 되지. 안전사고 일어나고 나서. 그건 리더로서 말이지, 그거는 어떤 변명을 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숱하게 많잖아.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 큰 안전사고, 작은 안전사고. 전부 리더가 잘못하는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정신 차립시다. 특히 리더로서.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안전사고 훈련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밑에 보면은, 세부 일정표 보면은, 제품 제작 도면 작성법. 이건 기기제도 내가 한번 리뷰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6주째 보면 교수 면담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4주째도 교수 면담 벌써 실시하죠. 그래서 나하고 만나는 게 교수하고 팀끼리 만나는 겁니다. 아마 요번에 수강생이 110명이 넘기 때문에 팀이 한 7, 8명씩 해서 한 15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만 30분씩 내가 면담을 할 겁니다. 그래서 교수 면담 4주째 보면 교수 면담 2일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설계 프로젝트가 뭔지는 좀 이따 설명해 주겠어요. 그래서 고객 요구사항 목록 이런 것들 내가 점검을 하는데, 교수 면담 시간을 정하는 거는 880-7144로 전화를 해서 210호를 방문하고 우리 경영진 조교, 김재혁 조교, 또는 없으면은 두 조교가 없으면은 다른 대학원생한테도 부탁을 해서 내 김종원 교수의 구글 캘린더에 면담 약속을 입력을 부탁을 하세요. 그리고 그 시간에 맞춰서 301동 1510호로 오면 됩니다. 별도로 이메일 문자해서 선생님 면담 약속 정했어요 이런 소리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용무는 기재설 관련이라고 해서 하고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같이 입력을 해서 내가 만일에 이제 나중에 약속은 여러분들이 정했는데 그 시간에 무슨 일이 갑자기 생기면은 여러분들한테 내가 직접 전화해가지고 약속을 바꿔야 되니까 휴대폰 번호 하고요. 위의 방법으로 이번 학기 말까지는 용무를 진로 상담을 해도 됩니다. 나한테 진로 상담을 하고 싶으면 혹시 1대1로, 왜냐하면 나는 회사에도 한 10년 있었고 연구소에서도 있었고 교수는 이제 늦게 됐어요. 그래서 다양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내가 여러분들 진로 상담은 잘해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답답한 거 있으면은 속으로 끙끙 앓지 말고 위와 같이 이런 방법으로 나하고 면담하기는 쉬우니까 면담 약속을 해서 진로 상담도 내가 지도 교수가 아니어도 찾아오세요. 알았죠? 다만 내가 이번 여름에 이제 은퇴를 하기 때문에 진로 상담 기회는 한 학기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그래서 이제 나머지 세부 일정표는 한번 쭉 보세요. 그와 같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요번은 14주 강의로 줄어들었어요. 한 주가 줄어들었지만 강의 시간은 줄이면 안 돼서 거기 읽어보면 뭐 실습 시간 3시간 보충을 이제 한 주가 줄었으니까 3시간 보충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는 그 실습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접 부품을 한번 깎아 봐야지 뭐 나중에 여러분들 설계 프로젝트 설계한 거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실습 시간도 있고 하니까 실습 시간으로 3시간을 보충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일 궁금한 이제 설계 프로젝트인데요. 이번 학기에는 이와 같은 자동 분류 설비를 설계하고 시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자동 분류 설비인데 기능은 뭐냐면 스쿼시공과 탁구공이 섞여 있는 한 그룹의 공들을 한꺼번에 투입구를 받아서 이 투입구를 받아서 그것을 자동으로 분류하고 분류된 공을 해당 배출구로 각각 배출하는 거죠. 그래서 스쿼시공과 탁구공을 이제 배출구 1, 2로 이제 분류해서 배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동 분류 설비를 설계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부품도 가공하고 조립도 하고 해서 시제품으로 이제 그걸 조립을 해서 성능을 이제 평가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설계 컨테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동 분류 설비를 평가를 하는데요. 컨테스트는 설치 신호에서 자동 분류 설비를 이제 설치를 하고 각각 배출구 밑에 사급이라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조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 주는 건데, 사급이 되는 컨테이너를 배치하고 전원을 이제 투입을 하고 시운전을 하면서 최종 점검을 하는 거예요. 우선 먼저 최종 점검을 하세요. 컨테스트 들어가기 전에. 전원은 아래 단계를 수행하는 동안 계속 온 상태. 그래서 한번 전원이 투입되면 그거 이제 끄지 않는 겁니다. 그냥 점검을 한 상태에서, 이제 설치가 끝나면, 설치는 뭐 한 5분, 3분 정도? 나중에 발표를 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작 신호에서 특정 용기에 담겨진 그룹 1의 공배압은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그걸 조교가 투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투입하는 게 아니라 조교가 한 번에 이제 투입을 하는 거예요. 섞인 공배압을. 팀장은 배출 완료가 된 순간 완료라고 선언을 하세요. 이거 잘 보고 있다가, 완료를 선언을 하면은 시작 신호부터 완료 선언까지의 시간을 이제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컨테이너의 공들을 모두 제거한 다음에 2에서 5를 그룹 2, 그룹 3, 그룹 4, 그룹 5의 공배압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다시 실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전원을 끄는 겁니다. 그렇죠? 또 전원을 한번 키면은 이제 이거 다 하는 동안은 그냥 놔두는 거예요. 계속 설비는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2에서 3, 다시 시작 신호, 그룹 2에 대해서 시작, 배출 완료, 공 제거하고 해서, 자, 그러면, 설치 면적, 그리고 설치 면적을 측정을 할 건데, 중력 방향을 G축이라고 했을 때 X축과 Y축 방향으로 설비의
작동 스트로크 최대값을 0.1mm 단위로 측정하고 0.01 제곱미터 단위로 설치 면적을 산출할 것이고, 그 다음에 분류 시간은 5명의 스톱워치로 측정을 하는데 그 중에서 최대값과 최소값 또는 측정 실패값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값의 평균을 0.1초 단위로 산출할 겁니다. 그 다음에 스쿼시공과 탁구공이 섞인 30개의 공을 배합이 있는데 그룹 1은 스쿼시공 15개, 탁구공 15개. 그룹 2는 스쿼시공 8개, 탁구공 22개. 그룹 3은 스쿼시공 22개, 탁구공 8개. 그 다음 그룹 4는 점점 어려워지는데 스쿼시공 2개, 탁구공 28개. 그룹 5는 스쿼시공 28개, 탁구공 2개. 그래서 이 5개의 그룹, 이거를 전부 완전히 이제 잘 분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한 조건 설비 관련해서는 설비는 일체형 구조로 견고하게 통합된 상태로 설계하고 분류를 위해서 일부가 분리되는 구조는 허용이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설비는 개념 설계 단계에서 정의된 세부 기능들을 모두 수행해야 된다. 이거는 나중에 점점 잘 알게 되겠는데, 내가 구현하고자 하는 어떤 세부 기능을 디클레어 하는데, 그 세부 기능을 나중에 슬쩍 구현을 안 한다거나 그런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더 공학설계 방법론을 듣다 보면 이해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전원은 AC 전원, DC 전원, 전기모터 4개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아마 4개까지 쓸 이유는 없겠지만, AC 전원으로 연결되는 전선이 설비 외부로 인출되고, 이제 AC 전원은 밖으로 나오지만, 예를 들어서 DC 12V를 써야 되겠다 그러면은 AC, DC 변환기를 써야 되는데, 이 변환기는 AC 전원 온오프 스위치는 설비에 속하는 부품으로 취급해서 내장되는 거예요. 다만 AC, DC 변환기는 사고품이에요. 여러분들의 책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사고품이기 때문에 재료비에 들어간다거나 이러진 않아요. 사급을 해줄 겁니다. AC, DC 변환기는. 하여튼 그렇지만 설비 내부에 내장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조립도에는 들어가야 되겠죠. 조립도에는. AC 전원도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에 트위크 설계는 공배합 그룹은 특정 용기에 담아서 조교가 일괄 투입을 해요. 여러분들이 투입하는 게 아니라 그냥 30개 공 배합을 받아가지고 조교가 막 부을 겁니다. 투입구에다가. 그래서 투입할 때 시간 지연이 되지 않도록 투입구는 충분히 커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확 붓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배합시켜주세요.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조교는 그냥 받아가지고 한꺼번에 왁 쏟아 넣을 테니까. 투입할 때 실수로 공이 부딪혀 튀어나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기본적인 용량이 부족해서 투입된 공이 넘치게 되면 투입구 용량이 적어가지고, 왁 벗더니 몇 개가 그 용량 부족으로 넘쳐나가는 거, 그건 무조건 실격이에요. 그때 투입구 설계하면 안 돼요. 실격이고, 분류 중에 팀원이 설비나 공을 만질 수 없으며, 만질 수 없어요. 원격으로 모터의 각 위치나 속도를 제어하는 것도 없어요. 원격 제어도 없고, 센서와 제어 장치도 사용할 수 없는 순수한, 이건 기구부 설계. 우리는 기계공학이기 때문에, 일단 기계제품 설계에서는 기구부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를 배우는 거니까. 알았죠? 물론 로봇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인공지능도 연결되고 센서도 쓰겠죠. 그렇지만 새로운 로봇을 개발하려면 우선 로봇의 기구부가 새로 정의돼야지 새로운 로봇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기계공학에서 우선 제일 먼저 하는 일이거든요. 새로운 기구부를 만드는 일.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기계제품 설계, 기제설에서는 기구부 설계를 중점적으로 이제 배우는 겁니다. 배출구는 설비의 측면으로 향해 있도록 설계해서 사급이 되는 컨테이너가 분류 설비의 설치 면적을 되도록 침범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충분히 설비의 외곽, 측면에 이렇게 얹어 놓으면 되지, 그거를 이 컨테이너를 말이지, 분류 설비 저 밑으로 또는 내부에 말이지, 이렇게 집어넣게 하는 설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그냥 설치 면적에 되도록 침범하지 않도록, 그래서 측면에다 놓으면은 이게 공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설비 내부의 컨테이너를, 사급되는 컨테이너를 집어넣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실격이에요. 알았어요? 그런 설계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나의 요구사항이에요. 제한 조건이에요. 제한 조건. 설계라는 건 항상 제한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 제한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뭐 창의력을 말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분류 설비는 얼마든지 그 기구부는 창의적으로 설계를 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제한 조건은 만족해야 되는 겁니다. 자, 부품은 원자재는 실습실에서 제공하고요. 팀별로 자체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도면을 그려야 됩니다. 도면을 그려서 실습실이나 아이디어 팩토리 설비를 이용해서 팀원이 분담해서 가공을 하는 거예요. 도면을 그려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 알겠지만 도면을 그려서 나한테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냥 말이지 무슨 예술가처럼 도면도 없이 뭘 만들 생각하지 말라 앞으로. 그건 공학 설계가 아니라. 그래서 체계적인 방법론에 맞춰서 도면을 그려가지고 그 도면을 이용을 해서 가공을 하는 거예요. 직접 가공을 한 부품, 직접 아이디어 팩토리 설비를 쓰든지 공장 실습실에 설비를 쓰든지 해서 가공하는 거는 인건비는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레이저 커팅 3D 프린팅으로 가공된 아이디어 팩토리에 이런 기계가 있죠. 설비가 있어요. 부품은 조교의 승인을 받아서 그런데 우리 팀은 자체적으로 레이저 커팅이나 3D 프린팅을 못하겠다. 남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겠죠. 그거는 조교의 승인을 받아서 외주 제작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조교는 박경환 선생과 의논을 해서 이게 외주 제작이 가능한지 의논해가지고 승인이 되면은 각 팀은 박경환 선생에게 의뢰해서 외주 제작을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이때는 외주 제작 부품들은 박경환 선생이 산출한 외주 제작비가 있는데 그 외주 제작비를 재료비에 포함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카탈로그 이제 나눠줄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부품 카탈로그를 나눠주는데, 구매품, 그러니까 가공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무슨 베어링이라든지, 구매하는 부품도 있잖아요. 구매하는 부품. 그러면 그 카탈로그에 그런 구매품들이 있는데, 그건 업체의 부품만 구매해서 사용하는, 카탈로그에 있는 것만 이제 사용하는 거 원칙으로 하는데, 카탈로그에 없는 부품도 사용은 가능한데, 조교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부품 조달 이제 발주를 내야 되는데 그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조심해야 되겠죠. 가격이 비싸거나 제 시간에 입고가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리스크는 테이킹 받아가지고 또 카탈로그에 없는 부품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야 되겠죠. 이런 경우는. 자, 그 다음에 또 재료비 전체가 40만 원이 넘지 않도록 유의하고 넘어도 할 수 없지만 되도록 넘지 않도록 하고요. 재료비는 작을수록 좋고 디자인 리뷰 2의 점수에 반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재료비가 싸면 쌀수록 설계 프로젝트 그 점수에 평가가 됩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그리고 시내에 나가서 개인적으로 구입한 물건을 쓰면은 그건 발견되는 즉시 실격입니다. 예? 이거 내 돈으로 샀는데 절대로 허용이 안 돼. 그게 무슨 놈의 공학 설계. 여러분들 삼성전자에서 제품 개발하는데 주머니 돈으로 가서 사다 쓰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실격 처리예요. 조심하세요. 그리고 테이프, 고무줄, 실, 접착제를 임의로 사용해서 설계 프로젝트 만든 거 봤더니 그냥 테이프로 감아놓고 말이지. 고무줄로 감아놓고 접착제로 그냥 덕지덕지 붙여놓고 그런 설계를 하는 거는 그건 실격처래요. 여러분들 자동차를 사서 말이지 본넷을 열어봤는데 그냥 도선에다가 까만 테이프 칠을 해서 둘둘 말아있고 접착제로 붙여있고 그런 거가 제품입니까? 그게 제품이야? 그런 자동차를 사고 싶어요? 창의 제품 설계에서는 1학년 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허용이 안 됩니다. 그런 건. 그따위 설계는. 알았어요? 그렇지만 접착제 같은 거 고무줄을 어쩔 수 없이 는 이거 꼭 설계 측면상 꼭 써야 됩니다 했을 때는 승인을 받아서 조립도에 정식으로 그려둬. 조립도에 그 대신 정식으로 그려놓고 부품으로도 등록하고 사용하는 건 괜찮습니다. 이거를 확실하게 해둬야 돼요. 알았죠? 그냥 테이프로 그냥 덕지덕지 붙일 생각 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그런 테이프 쓴 거 발견되면 실격이에요. 정식으로 승인받지 않고 쓰면은. 알았죠? 이거 아주 확실하게 해둬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재료비 확인 절차는, 레이저 커팅 3D 부품을 외주 제작하는 경우에는 5월 11일 13시에서 14시에 견적 작업에 필요한 외주 제작 도면을 박경환 선생에게 제출해야 돼요.
이걸 제출을 해야 재료비 산출을 하고 그 5월 11일 그 주에 금요일쯤 해서 디자인 리뷰 2가 진행이 되는데 그 디자인 리뷰 2에 재료비가 반영이 되니까 그래서 요거는 확실히 시간을 맞춰야 되고요. 5월 14일 13시에서 15시에 별도의 면담 약속 없이 편한 시간에 팀원 대표들이 나를 찾아와요. 다 올 필요는 없습니다. 이때는. 이건 교수 면담이 아니라 그냥 승인 작업이기 때문에 요 2시에는 내가 항상 오피스에 있을 테니까 팀원 대표들이 와서 나한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시제품 레이아웃, 즉 도면하고 부품 소요 명세서를 갖고 와서 나의 승인을 받아야 돼. 이 부품 소요 명세서에는 이 위에 있는 이 재료비가 다 반영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때 재료비 가격이 모두 산출되어서 부품 소요 명세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이것을 DR2, 디자인 리뷰 2에서 발표하는 거예요. 이거를 위 시간에 준수하지 못하면 기본적으로 우선 재료비가 50점 만점인데 재료비 항목에서 우선 20점이 확 감점을 시켜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간을 맞춰요. 됐죠? 그리고 아예 DR2 전에 이 승인을 못 받으면, 내 승인을 못 받으면은 DR2 발표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DR2 발표 점수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절대 DR2 발표 승인 없이는 디자인 리뷰 2 발표 못 합니다. 분명하게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설계 프로젝트 컨테스트는 제작 상태 검사를 미리 6월 10일 수요일 날 19시 일단 좀 일정을 좀 미리 만들어 놓으세요. 물론 다 올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요거는 수업 시간이 아니어서 미안하지만 19시는 좀 미리 일정 조정을 하시고 설치 면적을 이때 측정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당연한 얘기지만 설계 컨테스트 당일까지 또 뭐 형상을 변경하면 안 됩니다. 설치 면적 측정 이때 할 거고요. 설계 프로젝트 컨테스트는 6월 10일 금요일 수업 시간에 실습장에서 실시할 겁니다. 15팀 정도 돼서 이게 3시간 만에 끝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는데 3시간 끝날 수 있을까? 15시 그렇죠? 좀 한번 해봅시다. 조금 좀 점심시간 잡아먹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리고 진행 순서는 미리 조교하고 사장이 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정해진 순서에 설비가 작동을 하지 못하면 그냥 실격이에요. 그건 C그룹입니다. 뭐 핑계 대지 마세요. 아 선생님 다른 팀들 다 끝나고 나서 뭐 하면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자기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작동 못하면 그냥 실격이에요. 더 이상 기회를 안 줍니다. 알았어요? 공학 설계라는 거는 그런 시간 맞출 땐 다 맞추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프로페셔널이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되는 것을 이 기재설에서부터 이제 연마하는 겁니다. 내가 자꾸 이제 디스플린 훈련해야 된다고 하니까 뭐 저번 강의 평가 봤더니 무슨 우리를 테크니션으로 보느냐고 강의 평가에 써놓은 사람이 있는데 그 참 정신 못 차린 사람이에요. 테크니션만 이런 훈련이 필요해? 여러분들도 프로페셔널 엔지니어는 훈련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 프로페셔널이지. 그럼 프로페셔널이 훈련도 안 하고 그러면 프로페셔널이 되나요? 생각을 해보라고. 프로페셔널이. 여러분들 의사 친구들 이제 있을 거예요. 그럼 의사들이 수술을 하는데 훈련 없이 수술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설계하는 건 훈련이 없어도 되는 게 설계예요? 그럼 삼성전자의 이런 기막힌 제품들이 그럼 아무런 훈련도 없는 엔지니어들이 설계해서 나온 그냥 예술품도 설계 필요해요. 예술가도 훈련이 필요하겠죠.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테크니션으로 본다고? 네, 그 정신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지금까지 무슨 훈련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제품 설계하는데 무슨 훈련을 해봤냐고. 그래서 정신 차려서 잘 해보자고. 강의 교재는 공학 설계 책이 하나 있어요. 내가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처음에 이 책을 꼭 읽어봐야 돼. 그래서 개념 설계부터 해서 기본 설계까지
있는 책이니까 이거 꼭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요소 설계 쪽을 좀 다뤄야 되기 때문에 요소 설계를 다루는데, 이 요소 설계는 여러분들이 뭐 기계기사 시험 볼 때 이럴 때 굉장히 많이 이제 이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거를 뭐 이걸 여기서 다 다룰 수는 없고, 내가 중요한 것만 발췌를 해서 강의를 해줄 테니까 그 나머지 몫은 여러분들 거예요. 그리고 기계공학 제도 책도 내가 썼는데, 이게 기계공학 제도 책도 썼는데, 이게 기계공학 제도를 창의공학 설계 때 한꺼번에 가르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1학년 때 내가 기계제도를 아마 가르치지 않았을 텐데, 이 기계제도가 아니라 제품 제작 도면,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거는 제품 제작 도면을 그리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계공학 제도 책은 내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썼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이 기계공학 제도하고 공학 설계 책은 아마 사두는 게 좋을 거예요. 사둬가지고 이거는 뭐 여러분들 사회에 진출해서 교수가 되든 뭐 회사를 가든 변하지 않는 거니까 아마 굉장히 필요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꼭 사두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썼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하여튼 여러분들 읽어보면은 아마 많은 걸 현장 경험을 안 해도 될 거예요. 그리고 기기 제품 설계도 바로 여러분들 현장 경험을 하지 않아도 되게끔 여러분들한테 내가 제공하는 거니까, 이 기계 제품 설계를 잘 들어두면 현장 경험이 필요 없을 겁니다. 자, 강의 게시판은 ETL을 모두 활용할 것이니까요. 그래서 질문이 있을 때 Q&A는 ETL에다 공개적으로 올리세요. 그럼 공개적으로 Q&A를 합시다. 그리고 강의 진행에 관한 사항들 또 게시할 테니까, 그 다음에 그룹 관리 이런 거 최종 점수도 ETL로 알려줄 테니까 ETL에 여러분들 메일 주소하고 휴대폰 번호 업데이트 하시기 바라겠어요. 자, 됐죠? 학점은 디자인 리뷰 1 이제 100점, 이거 150점, 재료비 제작 도면 100점, 재료비 50점, 설계 프로젝트 로그북은 이제 그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할 텐데, 시제품 제작 상태 검사, 설계 프로젝트 400점에서 총 750점이고, 개인 단위 점수, 출석 점수 100점, 학기말고사 150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1000점이 됩니다. 그럼 1000점이 되면은 1000점으로 계산해서 개인별 학점을 산출한 후에 동료평가서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요구하거든요. 또 동료평가서에 기술된 개인별 기여도를 참고해서 개인별 학점을 다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칭찬을 받는 동료가 있으면 개인별 학점, 초기 학점을 올려주고, 또는 뭐 그렇진 않겠지만 뭐 이 사람은 뭐 학기 초에 몇 번 보이더니 말이지 프로젝트 미팅도 나타나지도 않고 얼굴도 못 봤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F를 줄 수도 있어요. F를 줄 수도 있습니다. 너무 팀워크를 소홀히 했다. F를 줄 수도 있어요. 점수를 확 깎아버릴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출석 점수가 100점이지만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뭐 14주니까 뭐 한 주 결석을 하면은 14분의 1, 100점 곱하기 14분의 1이 감점이 되리라고 생각하면 그건 순진한 생각이에요. 인생은 비선형이야, 비선형. 그래서 만약에 결석을 한 2번, 3번 하면 아마 100점 만점에 2-3번 하면은 이 비선형적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거의 빵점 맞을 수 있어요. 출석 점수 100점을 빵점 맞으면은 그건 뭐를 열심히 하든 100점을 빵점 맞았는데 뭐 그게 바닥 점수는 확보한 거죠. 정신 차려라고. 인생이 무슨 뭐 선형적이에요? 여러분들 회사를 다니는데 말이지, 사장하고 미팅을 하는데 15번 미팅을 하는데 그 중에 2-3번 빠졌어. 그러면 그 사장이 그 사람 보기에 저 사람은 3번이나 빠져. 이 사람은 뭔가 당장 나가라 그래. 그 소리가 바로 나오겠지. 그게 인생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렇게 스트릭트하게 하다간 여러분들, 이거는 내 인정을 해준다 이거.
부득이하게 강의 또는 실습 시간에 결석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물론 공과 사를 구분을 해야 돼. 그렇지만 내가 아직 여러분들 학생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유도 포함해가지고 미리미리 나한테 또는 조교들하고 나하고 동시에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개인적인 사유도 이런 게 있겠죠. 어디 회사에 면접을 가야 됩니다. 그럼 내가 그 회사를 야단을 치죠. 아니, 무슨 놈 회사가 말이지 수업 시간인데도 인터뷰를 하러 오라 그러냐. 그럼 그 회사의 잘못이지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럴 경우에 미리 인터뷰가 잡혀서 수업을 못 들어갑니다. 그런 이메일을 보내면은 출석으로 인정해 줄 거예요. 그건 결석이 아니에요. 알았어요? 여기서의 결석은, 이 기재설에서의 결석은 아무런 말이지 얘기도 없이 그냥 안 나오는 경우. 그거는 진짜 무책임한 거지. 이 수업이라는 거는 여러분과 나의 약속이에요. 1:1 약속이에요. 내가 이제 이 나이 되면은 여러분들 보면 할아버지 나이일 텐데, 이제. 그렇잖아요. 회사 가면은 거의 본부장, 사장님? 회장님급인데, 사장님하고 1:1로 약속을 했어. 9시 반에 만나기로 했는데, 늦었어. 10분 늦어. 10분 늦는 것만 해도, 지각만 해도 말이지, 이건 큰일인데, 아무 말 없이 안 나왔어. 그게 생각을 해보라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수업도 마찬가지예요. 교수와 나와의 1:1 약속인 거예요. 이 기재설 말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5분 뒤에 말이지 슬그머니 앉아가지고 탁 앉으면 이제 됐구나. 5분 지각이구나. 에이, 됐지 뭐. 그런 아니한 생각을 하는 게 그게 리더예요? 이 다음에 훌륭한 사람이 되는 리더가 말이지 그 비굴하게 말이지 5분 늦어가지고 선생님 지각할 수도 있고. 왜 10분 전에 앉을 생각 안 하나? 시간이라는 게. 이건 공적인 얘기인데 특히. 신고하고 약속해서 10분 늦으면 그건 모르겠어요. 공적인 거 아니야. 공적인. 그래서 지각도 말이지. 그래서 지각하는 것도 이제 체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각을 어떻게 하느냐면 그냥 슬그머니 앉는다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대면 강의를 하게 되면은 팀별로 앉을 거예요. 팀별로 앉을 거야. 그러면은 이제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조교가 있다가 팀별로 이제 모자라는 사람을 체크하고 있다가 사장한테 물어볼 거예요. 얘는 왜 지각을 몇 번 했느냐, 결석을 했느냐. 확인을 해서 사장하고 얘기해가지고 그 사람 명단을 확인해서 추겨서 관리할 테니까 이제는 확실하게 하세요. 자, 그리고 동료평가 극히 나쁘고 출석이 저조하면 F까지 나갈 수 있어요. 그런 사람 없겠지만 클레임 하지 마세요. F 나갈 수 있어요. 자, 이거고요. 설계 프로젝트 400점 평가 기준은 5회 모두 분류 성공했으면 A그룹에 들어갑니다. 5번, 그룹 1부터 그룹 5까지. 5회 중에서 1회라도 실패했으면 B그룹에 들어가요. 분류 실패. 정해진 순서에 전혀 작동 못했거나 여러 가지 사유로 실격 처리되면 C그룹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분류 설비 전원 딱 치고서 그냥 5번을 계속 할 겁니다. 아무런 손댈 수 없어. 그냥 5번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게 5번 동안 다 완벽하게 분류가 되면 A그룹이에요. 중간에 하나 잘못 공이 꼈다거나 해가지고 딱 스톱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끝. 그게 B그룹이에요. 한 번이라도 성공했어. C그룹이라는 거는 작동이 안 돼. 자기 순서에서. 아예 돌아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처음에 15개를 넣었는데 쭉 들어가가지고 했는데 실패할 수는 있지. 그건 B그룹이죠. 작동은 됐으니까. C그룹은 그런 거예요. 각 그룹과 그룹은 기본적으로 20점 차이를 둔다. 근데 조정 가능해요. 이거는 A그룹, B그룹 20점인데 플렉서블한 겁니다. 하여튼 20점, 더 많이 줄 수도 있어요. 30점 차이로 확 줄 수도 있죠. A그룹과 B그룹. 그건 우리 마음이에요. 조교와 교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클레임할 수 없어요. 그건 우리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래서 A그룹 400점, 350점 정도면 C1도 또 보정값이 있어요. 왜냐면 A그룹에 2-3명밖에 안 들어갔으면 그게 리니언트 플랫이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A그룹에 속한 팀이 3팀 이상일 경우에는 분류시간과 설치 면적을 각각 웨이티드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에서 400점을 계산한 후 7대3의 비중으로 맞죠? 7대3. 그래서 만점을 환산할 겁니다. A그룹은 400부터 부여하고 두 팀 이내일 경우에는 인터폴레이션은 적용이 안 되니까 별도 기준을 마련해서 점수를 줄 거고 웨이티드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이런 거니까요. 자, 이건 뭐 한번 읽어보세요. B그룹은 5회 분류 중에 그룹 2를 분류한 시간을 이용해서 A그룹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는데 그룹 1 15개 점수는 부여하고 그룹 1 분류를 성공적으로 하지 못한 경우에 나머지 그룹 중에서 성공한 그룹의 분류 시간 중 가장 큰 분류 시간을 정해서 평가하고 분류 성공을 한 그룹이 없지만 그러니까 그룹 1부터 실패를 해버린 거예요. C그룹에 속하지는 않는다면 성공은 못했지만 그룹 1도 성공을 못했지만 그러면 B그룹에 최하의 점수를 부여할 겁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디자인 리뷰 1은 이제 이 평가 기준이 있으니까 이건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디자인 튜어 제작 도면 평가 기준 이것도 나중에 한번 읽어봅시다. 재료비 평가 재료비는 싸면 살수록 좋은데 가장 비싼 팀의 점수를 가장 싼 팀의 점수 50점 가장 비싼 팀의 점수 25점이 돼서 이것도 인터폴레이션 할 겁니다. 그렇죠? 카탈로그 표준 가격으로 선정하고 박경환 선생님이 하여튼 자체 기준으로 모든 걸 결정할 테니까 박경환 선생님하고 협의해 보세요. 재료비 점수 로그북도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로그북 뭐 표지가 있는가 쪽수가 모두 매겨져 있는가 이게 날짜 순으로 쪽수를 매기게 돼 있는데 좀 이따 설명해 줄게요. 원자료들이 잘 보관되어 있는가 이거 조교들이 아주 회의록이 제대로 작성되었는가 추진사항 정리 및 점검이 잘 되었는가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토의사항 정리가 상세하게 잘 되었는가 브레인스토밍이 적절하게 수행되었는가 이런 걸 볼 겁니다. 브레인스토밍도 다음 시간에 얘기해 줄 거예요. 됐고 시작품 제작 상태 검사, 완성 정도를 검사한다. 이건 좀 읽어보시고, 배선이 다 되어 있어야 되고, 파워온이 되어야 돼요. 파워가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조립이 너무나 진척이 안 돼 있으면 C그룹. C그룹은 그냥 완전히 나중에 별도로 정하고, 조립도와 비교해서 구조적으로 변경된 것이 없는지 검사한다. 여러분들 디자인 리뷰 2 때 조립도를 제출할 텐데 그 조립도하고 또 시작품이 같아야지 조립도는 조립도대로 시작품은 시작품대로 엉터리를 다르게 하면 그건 무조건 실격이에요. 알았죠? 만일 조립도하고 다르게 구조적으로 변경된 것이 발견되면 0점이에요. 원래대로 이제 그래서 이 시작품 제작 선택 검사는 0점이지만 복귀 조치를 하면 설계 컨테스트는 참여할 수 있어요. 자, 알았죠? 그래서 탑 1%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리더. 내가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거는 프로젝트 엔지니어, 프로페셔널 엔지니어가 돼야 된다. 그것만으로 여러분들한테는 충분하지 않고 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의 리더가 되라는 거야. 여러분들 리더가 되지 않으려면 뭐하러 서울대 왔나? 그래서 엔지니어 리더는 말로만 되는 게 아니고 이론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기재설은 말로만 이론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경험을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일지라도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어떻게든지 여러분들 설계 프로젝트를 해내야 돼.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좀 골치 아파졌지만 그래도 설계 프로젝트를 안 하면 기재설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난 그런 기재설 강의 하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안 하면 안 했지.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위기가 우리한테 왔지만 그걸 어떻게든지 잘 극복해서 눈물 나게 힘들어도 이 관문을 이왕이면 재밌게 잘 돌파하길 바라겠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뭐 어떤 위기가 닥쳐도 좀 힘들어도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기재설 강의를 잘 해서 내가 제일 첫 슬라이드에 제시한 그런 꿈과 비전을 한번 다 같이 실현을 해봅시다. 오케이? 자, 이것으로 강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